그래서 창문을 반쯤 내리다가 아니지 저 사람이 날 알아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창문을 다시 올렸죠. 분노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얼굴이 알려지면 된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외로움이 한편으로 되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화가 우리 사회에 너무 좀 깊숙하게 혹은 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화날 일이 많잖아요. 사실 코로나19 때부터 시작돼서 힘들 일들이 많았잖아요. 연타로. 근데 그 힘들 일들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어떻게든 해내야지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은 시도 때도 없이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이 화가 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넘어서 분노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분노가 뇌 안에서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분노라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저한테 화가 나요. 이 분노의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노라는 것이 왜 진화하게 됐는가. 너무 화나는 일이 생기면 뇌 안에서는 또 역시 편도체가 과활성화가 됩니다.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 상태가 되는 이유가 편도체 납치 때문이에요. 두려움, 불안 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강력한 감정이 일어날 때 활성화된 뇌 영역이 너무 심하게 과활성화가 돼버리면 이 편도체 납치라고 해서 다른 뇌 영역들을 다 눌러버려요. 합리적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이제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전두엽이나 전전두엽이나 다른 뇌 영역을 다 한 방에 눌러버려요. 그러면 왜 생겨난 메커니즘이고 이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심박수가 올라가죠.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몸 전체에 과하게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나요. 이게 왜 일어난 메커니즘이냐면 기본적으로 분노나 화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위협에 의한 분노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가장 많이 발동이 돼요. 생사가 걸린 내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해야 되는데 분노라고 하는 거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위협받았다고 느꼈으니까 이 순간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싸워야 돼. 그러니까 몸 전체가 심장이 뛰고 근육이 부풀고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어나면서 그래 이거는 내가 죽든 네가 죽든 지금 일단 타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공격성이 발동이 되는 거죠. 전쟁터의 약간 군인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흥분, 각성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계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고 온갖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그 순간은 이렇게 피가 나거나 어디 다쳐도 아픔이 느껴지지도 않고 분노가 나해주는 힘이 이 위협에 의한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이고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자주 분노하게 되는 때가 보통 운전할 때 깜빡이 오른쪽으로 켜고 좌회전하네. 근데 이때 왜 분노하냐. 너의 실수 때문에 지금 내 목숨이 위험을 죽을 받았잖아. 뻔했으니까.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위협에 의한 분노 메커니즘이 편도체 과활성화를 일으키면서 심장 쿵쾅쿵쾅 하면서 막 나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창문을 반쯤 내리다가 아니지 저 사람이 날 알아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창문을 다시 올렸죠. 분노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얼굴이 알려지면 된다. 이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두엽이 돌아와서 안 돼. 더 피해가 커. 지금 그거 아니고 너도 세워놓고 창문 내리면 너도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실수하는 거잖아. 참고 조용히 가자라고 이제 편도체 과활성화를 어쨌든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제가 갈 수 있게 된 거죠. 일상 속에서 의외로 위협에 의한 분노를 느낄 일은 많지 않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나에게 어떤 위협이 된다라고 느끼는 일들이 누군가 날 공격할 일들이 현대 상황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나는 일이 많을까? 그러니까 왜 화를 내지? 이게 이제 뇌 안에 존재하는 두 번째 분노의 메커니즘인데 좌절에 의한 분노라고 부르는 메커니즘이 또 있어요. 내 스스로가 뇌가 이거는 이래야 돼 또는 이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나겠지라고 예측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예측과 시나리오가 어긋났을 때 분노 반응이 나와요.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렸을 때. 네, 가끔 제가 아들한테 화를 내는 순간에 요 메커니즘이 자주 발동이 되는데 재밌다. 이거 재밌다. 분명히 예측을 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카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사람에게 방해 안 되게 찍고 지나가려면 여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뒤돌아보면서 딴짓을 하고 딴 사람을 보고 있다가 요 티켓을 놓쳤어. 분명히 이제 아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라는데 알았어 나 안다고 라고 이제 짜증을 부리는 거죠.
사춘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분명히 예측하던 시나리오대로 실수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는 이 상황이 예측돼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까지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묵살하고 자기가 화를 내더니 결국은 그 일대로 됐으니까 그 순간 이제 화가 터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아들의 행위가 저에게 어떤 종류의 위협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나냐?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있었고 예측이 있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의 예측이 어긋나게 됐을 때 그 순간 이제 일어나는 감정을 우리는 좌절에 의한 분노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사이코패스의 뇌를 이제 연구하셨던 분들의 일부 연구를 보면은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잘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이코패스도 분노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노가 더 크다라고 하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그게 어긋났을 때 또 어마어마한 분노를 좌절에 보인다라고. 이 연구들을 통해서 알아낸 게 두 개의 회로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게 항상 위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의 모델이 무너질 때 발동되는 종류의 분노가 존재하는구나. 어떤 순간에는 야 좀 참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야 참지마 병나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어떤 분노는 조금 더 참으면 좋고 어떤 분노는 좀 더 표출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분노가 되는 상황까지 무언가 감정을 눌러놓지 않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조금 화가 났을 때 이걸 내가 언어로 표현을 해주거나 와 동수님 그거 진짜 화날 만한 일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막 공감해줬어. 그러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불합리한 상황이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동의를 해주거나 내가 이걸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극심한 분노로까지 가지 않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은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해줘 라고 막 꾹꾹 눌러 참다가 어느 순간 참을 수 없이 터졌을 때 이게 눌러놨다가 오랫동안 참았다가 터지게 되면 선을 많이 넘어서 분노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 이것들은 어떠한 형태로건 표현을 해줄 수 있고 털어낼 수 있을 때 그게 오히려 이제 좋은 분노 표출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제어할 수 없어서 브레이크가 풀려서 나오게 되는 종류의 분노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스스로의 분노가 무엇에 의해서 기인하는 분노인가를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이 나의 분노 버튼을 누르게 되는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분노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알 수 있게 되면은 그걸 조절하는 능력이 올라가요. 근데 되게 위험한 종류의 어려운 분노는 뭐냐면 내 안에 너무 화가 가득한데 나도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어떤 인지극을 벌이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프로파일러 분들이 소통하는 방법 중에 사용했던 거가 바잉인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그래요. 바잉인이 뭐냐면 상대의 마음을 사들이다. 상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상황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분노의 상황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하는 심리학자분들은 바잉인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냐면 이분들에게 너가 왜 화난지 이해가 가!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갑자기 나보고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내 화를 이해한대. 하루 어제 너의 어머니에게 모욕 주는 행동을 하고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셨잖아. 나라도 우리 엄마한테 누가 그러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그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를 해주는구나. 그러면 그 순간 자기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 화의 원인과 모든 것들을 그래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라 얘기를 해주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틈이 생긴 거고 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나를 사들이는 바잉인이 성공을 한 거죠. 스스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노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그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이게 내 분노 버튼을 눌렀구나. 이 순간 내가 이걸 위협으로 느껴서 방어기제가 발동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제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예를 들면 눈물 버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물 버튼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느 순간에 눈물이 나는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지는 아는데 내 분노 버튼 이런 것도 명확하게 미리 선정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는 게 중요해요. 나를 화가 나게 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딴 사람 앞에 수모를 준 게 되게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정의롭지 못하게 남들 다 받는 거를 나만 적게 받았다 이런 게 분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마다 사람마다 그 분노 버튼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고 어떤 게 그걸 건드릴 때 분노 버튼이 되는지를 알면 그러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분노 조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걸 잘 못해요. 쉽지 않죠. 마음의 문제가 몸의 병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HWA, BYEONG 화병.
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기해요. 화병, 우라병. 미국 의사들이 그 진짜 한국에 이렇게 많아? 정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까지 나오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한국은 뭔가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처럼 표출하지 기록이 않는 되어 문화에 있으니까. 그렇죠. 살아있어요. 분노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화나는 일이 있으면 내 화나는 마음을 온전히 봐주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라도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서울시에라도 전화를 해서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되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전 직장에 카드사였었거든요. 콜센터에 심심해서 전화하시는 분들, 외로워서 전화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 카드사에 전화할 필요가 없네요 이제. 그거 카드사에 가상 진짜 콜센터. 전화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37번째 대기 뭐 이런 거 들으면은 또 화가 나잖아요. 제 마음을 여기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하고 그 마음을 들어주기 위한 곳에다가 이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어때요? 운동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운동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언제 화가 더 많이 올라오냐면 신체적으로 안 좋을 때 화가 또 더 많다라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늘 뛰고 운동하고 적절한 에너지 소모를 해주면서 내가 지금 스스로 건강하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마음의 제어력을 또 높여줍니다. 러닝이라고 한다든지 쉬엄쉬엄 서울이라고 한강 수영하는 행사들도 있고, 근데 이런 데 참여해보는 것 자체가 또 스스로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 건강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에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사실 말하지 못하고 징징대지 못하지만 마음 안에 울분, 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그 화와 화나는 마음을 스스로 바라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그냥 꾹꾹 누르기만 하면 병이 되거든요. 그 마음을 바라봐 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더 화날 일이 많이 없는 세상으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